자, 경북 성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, 바로 이 살충제 사이다 사건입니다. 조금 전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.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에 사이다를 마셨던 할머니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직접 이 할머니와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벌어진 이야기부터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. 이남희 차장. 네. 자, 결국에는 할머니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네요. 네,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상태지만은 이 A 할머니는 계속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입니다. 일단은 6 할머니가 바로 사이다를 나눠 마셨는데 이 할머니 이미 이제 2분은 돌아가신 상태고요. 오늘 저 뉴스톱10과 단독 인터뷰를 한 이 신할머니는 바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. 바로 이분이죠. 네, 그리고 아직도 3분의 할머니가 지금 중태에 빠져 계신 상황입니다. 자, 일단 몇 가지 의문점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일단 법원에서는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동안 정황 증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, 아니다.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. 경찰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속 지금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였습니다. 자, 일단 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피해 할머니가 이야기한 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텐데요.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, 자, 일단 이 사이다 누가 먹자고 했는지 궁금하시죠? 이 피해 할머니가 직접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.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, 그러면?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몸이 안 좋아서. 근데 그 냉장고 안에 그 콜라하고 환타도 있었는데 왜 사이다를 누가 먼저 마시자고 했는지 혹시 기억 안 나요? 그래, 사이다 한타도 있었던데 왜 지금 사이다를 먹는가? 사이다를 누가 가히 놨더라고요. 할머니가 먼저 사이다 먹자 이런 말씀 한 거는 생각이 전혀 안 그런 나고요. 것도 모르겠어요. 드실 때 맛이 이상하셨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? 이상하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안 하고 맛은 좀 맛이 없어지는 걸 먹었다 할게요. 시원하다고. 다르다 해요. 다르면 안 먹는데 주기가 날라가서 그러는가. 먹고 한 20분 정도 되니까 오마만 어지럽고 이래 떨어졌었어요. 근데 다른 할머니들보다 조금 적게 드신 건가요? 그럼? 적게 안 먹고 저까지 똑같이 먹었었어요. 근데 다른 분들은 지금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셔서 혹시 평소에도 건강하셨는지. 평소는 건강했지요. 그런데 이쪽 발견을 해서 내가 이쪽 나가가지고 막 드근드근 바깥에 이쪽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일찍 가서 나았지 싶어요. 자, 여성원 변호사님. 지금 저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면 누가 사이다를 먼저 먹자고 했는지 이건 정확히 기억을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도 양도 똑같이 다 나눠 먹었고 사이다가 김이 빠져서 맛이 좀 이상하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맛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맛은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제가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주목했던 게 이 사이다 병의 뚜껑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중에서 사이다 병 뚜껑이 바뀐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안 먹을 거거든요. 이 때문에 그 안에 다른 음료수 있었고 사이다 있었는데 그러면 사이다를 안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. 그리고 그렇다면 이 냉장고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 것이다. 왜냐하면 같이 와서 볼 거니까. 그리고 이 사건에 결국은 동기는 할머니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이다. 왕따를 당했거나. 그래서 이건 동네 주민일 가능성이 많고 그때 사이다를 안 먹은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리고 그 마을 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었죠.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해서 된 건 아니겠지만 경찰도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구속된 A 할머니를 범인으로 처음부터 지목했다고 그래요.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사실은 이 할머니가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손잡이에 있는 약 성분, 그다음 그 병이 그 제초제를 넣었던 병이 이 범인이라고 지목된 할머니의 집 근처에 발견된 점 이런 걸로 하면 판사로서는 영장을 발부 안 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이 할머니들 사이에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갈등 요인, 바로 이 땅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다른 할머니와 이 땅 문제로 갈등을 빚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피해 할머니가
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할머니하고는 관계가 나쁘시거나 이러시진 않았어요? 안 나빠요. 근데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하고 땅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딱 문제, 그거는 한 3년도 넘었어요. 하고 나서 농사를 짓다가 주고 3년도 넘었어요. 그러니까 그것 그래, 때문에 그래. 문제가 된 건 아니네요. 예, 아이래요, 아유. 자, 이남희 차장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갈등 요인이 저 할머니하고는 없는 상황인데 네. 신할머니와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 다른 할머니와 갈등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?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 범행을 추리할 수 있는 또 뚜렷한 정황 증거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또 수사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볼 때는 저 할머니가 지금 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용의자 할머니가 지금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동네에 같은 주민으로서 수십 년 동안 지내온 사이에서 만일에 이 할머니가 지금 그 살아남은 할머니가 갈등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용의자 할머니에게 혐의가 아주 강력해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이 할머니로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용의자 할머니에게 죄를 덮어 씌운다는 게 본인에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, 잘못하면은. 예. 그래서 갈등이 없었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 제 생각에는 나머지 할머니 5인과의 갈등이 있었는지 특히 두 분은 지금 돌아가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때문에 이 갈등 여부를 갖다가 이 살아난 할머니의 말만에 의존해서 갈등이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하고도 이게 회복이 빨리 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그렇죠.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할머니는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A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범인은 누굴까요? 이 할머니가 피해 받았던 이 신할머니가 누구를 지목할지 직접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러면은 할머니는 전혀 의심이 안 되시는 거예요? 그 할머니는 그럴 할머니가 아니라요, 내가 보기에는.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계세요? 그거를 뭐 그런 거는 모르지. 뭐 알면 말라고 하겠어요. 그렇지만은 그 할머니는 그런 거 그럴 자 그렇게 아닌상 싶어요. 자, 지금 피해 할머니가 회복이 된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특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구속된 할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 그렇다면은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추정도 가능한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쓰는 건지요?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죠. 예.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용의자 할머니가 지금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추리를 해봅니다. 이 용의자 할머니는 있죠. 어떤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 마을에서 수십 년 지낸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냥 살충제를 넣어서 혼 좀 내주겠다. 이런 상태에서 근데 이게 범행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두 분이나 지금 돌아가셨단 말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중태인 분이 있고 예.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의자 할머니 아주 순진한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본인도 지금 아주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. 우리 소위 멘붕이라고 그러죠. 예. 자기가 그 평생 그 수십 년 지내온 사람이 죽어나갔을 때 그래서 이 할머니 난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라는 마음에 출발해서 나는 이 범행이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. 그런 가능성이죠. 가능성이죠. 예. 제가 말씀드린 예. 전 가능성이죠. 지금 범인은 아직 뭐 확정된 건 확정된 건 아니니까. 아니니까요. 그런데 이 범인들의 경우에 어떤 범행을 부인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확신으로 변합니다. 자기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확신으로 변하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용의자 할머니가 만일에 범인이 맞다면은 이 본인의 생각은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다 해서 출발해서 결국은 나는 범인이 아니다. 극구 부인하는 상태로 예. 지금 나아간 거죠. 예, 그럴 가능성이 예.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드려야겠고요. 그리고 오늘 구속된 이 할머니 가족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절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. 경찰에서는 언론에 공개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우리가 더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양측에 대비되는 주장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주문도 안 나오고 건동잎등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손마당에 누가 휙 던져놓으면 그만인 것이고. 다른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. 들어 있는데 다른 거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.
자, 여상훈 변호사께서 판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, 아주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취재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유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? 무죄로 판단하시겠습니까?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80% 이상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부인하는 쪽은 말밖에는 없습니다. 예.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물증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인하더라도 이건 피고인의 범인의 그냥 단순 부인으로 보이고, 지금 제가 볼 때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기록 중에, 경찰이 수사한 기록 중에 지금 다른 증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. 이 때문에 판사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지만 예. 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 때문에 발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그만큼 유죄 가능성이 있다. 현재로선 가능성이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. 이렇게까지 전망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.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.